치매 환자 100만 시대. 두뇌 건강을 잘 관리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젠 AI 기기와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재밌어요. 치매 예방법과 디지털 기기 활용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봅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다 보면 치매가 걸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활용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양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선 치매는 병명이 아니에요. 다발성 인지 능력 장애, 그러니까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전두엽 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치매다,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런 다발성 인지 능력 장애를 빨리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서 초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기억력 테스트라든지 체크리스트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방송 전에 이거 소개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막 앱 깔고 있는데 스마트폰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을지 양 교수님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 사진 테스트라든지 또는 체크리스트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제가 사진 테스트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치매 위험도를 평가할 때 가장 유명한 사진 테스트예요. 지금 이 1, 2, 3, 4 그림, 이 보라색 이 사진을 보고서 모양이 다른 거 하나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어렵다, 다, 진짜.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향이 제가 치매인가요? 몇 번? 조금가? 아닌데 똑같네. 잠깐만 이거 시간 제한 있나요, 교수님? 3번 저는. 3번이에요? 3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와, 4번. 4번. 이게 아무래도 방향을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 4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승현 아나운서처럼 4번 같아 그죠? 보이는데 교수님 맞나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오. 예. 4번이에요? 4번인지 한번 네. 눈치를 뭐라고 채셨는지요? 저 3번인 줄 알았어요. 와. 그래서 나 혼자 맞았나 보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머 틀렸네. 어떡하면 좋아? 예. 예. 알려주세요 교수님. 예, 4번 잘 보시면은 네. 다른 거와 달리 머리에 있는 뿔이 있어요. 네. 뿔 형태가 1번, 2번, 3번은 단면으로 잘려 있고 4번은 어때요? 뿔 뾰족해요.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건데요. 이게 유명한 우리 그리블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치매 전문가들이 만든 대표적인 사진 테스트인데요. 미국의 루이빌대 대학에서 이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한테 이 그리블 테스트, 이 보라색의 이 그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개 중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한 가지를 찾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테스트가 또 치매 위험도를 평가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3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아 아나운서도 3번이라 했는데 그럼 저희는 치매입니까? 아니면 바보인 겁니까? 저는 노안이에요. 노안이라 안 보여요. 이렇게 빠지신다고요? 끄트머리가 이게 거기가 잘 안 보이네요. 저기 혼자서. 우선 저 테스트 하나 가지고 뭐 치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인지 저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고 복잡한 물체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치매라고 하는 게 다발성 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은 멀쩡하더라도 이렇게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오는 치매, 전두엽 치매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인지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지저하라니. 네. 대전 도마동 똑똑이를 소문났던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렇게 치매 테스트할 수 있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검사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거든요. 좀 쉽게 좀 더 정확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 앱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치매 위험도를 평가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네. 스마트하게 생기고 스마트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앱하고 이런 거 자체 깔고 이런 아유, 거. 상국 씨 아까 핸드폰 보니까 앱이 별로 없던데 상국 씨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희망을 갖고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면 차근차근 됩니다. 하나하나. 안 부끄러운 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 교수님? 예? 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겁을 먹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 이젠 필수품이 돼 있잖아요. 이제는 그 앱을 크게 키우고 차근차근 그 앱의 글씨를 크게 키우고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다 깔 수 있는 앱입니다. 제가 지금 네. 방송 전에 알려주셔서 깔았는데 일단 저도 깔리는 거 보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와 치매센터가 함께 만든 앱이 있습니다. 어떻게 까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스마트폰에서 우선 열시면 바로 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같은 기종마다 다르지만 그 앱을 깔 수 있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스토어에서 그 클릭한 후에 바로 치매 체크라는 치매 예. 체크. 글자를 쓰게 되면 치매 체크 관련된 앱이 뜨는데요. 치매 체크에 보건복지부 이렇게 뜬 네, 것도 맞습니다. 같이 뜨네요. 이렇게 네.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주황색. 이것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후에 열기를 버튼을 검사하는 항목들이 됩니다. 스스로 검사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치매 파트너가 검사해드리기라는 여러 가지 검사 파트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약 25문항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앱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교수님 설명에 따라서 들어가니까 네. 이 주황색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까는 게 뭐 어렵지 않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걸 바탕으로 뭐 상담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서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실제 치매 콜센터라는 부서가 있어서 전화로도 직접 상담할 수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이 잠깐 보여주신 화면에 보면은 뇌건강 트레이너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치매 연관된 데이터들이 모아서 일반적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포인트는 내가 검사한 치매 검사의 그런 누적 저렇게 보면 상태가 쌓이면서 내가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앱을 까는 과정도 그렇고 검사하는 것도 이거 자체가 치매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서 피곤해. 어우, 금세 그냥 주름살이 생겼는데 네. 어쨌든 치매 예방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누구나 언제나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예, 저도 깔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네. 열어봤는데 서버에 접속할 수 없어요. 아, 저도 많이들 한꺼번에- 들어가시나 봐요. 저는 지금 와. 접속이 안 돼요. 저는 방송 막 시작하자마자 깔았더니 와. 깔렸는데. 세상에. 네,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기가 대단한데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해보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 인지 테스트라 그래서 그게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지 저하가 있는지 초기에 감지를 해볼 수 있겠죠. 병원 오기 전에. 그리고 인지 훈련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지 훈련 앱은 뭐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자꾸 이제 뇌를 자극하고 그러면 결국 뇌에 가소성이 생기면서 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앱 깔았더니 네. 그 치매 스스로 검사하기가 있어갖고 또 눌렀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검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나오는 문항들이 지금 바로 앱 깔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방송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뽑아서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양 교수님. 예, 우선은 이런 앱 말고요. 네. 한국형 치매 선별 검사지가 있어요. 그게 15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15개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위험도를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개 문항이 이 앱에 지금 들어있는 첫 번째 설문 내용하고 일치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래서 네. 그 네. 점수가 이제 뭐 해당이 안 되면 0점, 그다음에
가끔 그러면 1점, 자주 그러면 2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처럼 서버 폭주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문항을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억력 관련된 5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를 잘 모른다. 두 번째는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네 번째,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다섯 번째,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네. 자, 다음은 기타 인지 기능 관련 5문항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서 머뭇거린다. 맞아요. 자, 7번째는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애가 막 짜증낸다니까 저렇게 물어보면. 8번째,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번째,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10번째,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 기능 관련 5문항입니다.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뭐 세탁기나 전기밥솥, 뭐 경운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 입지 못한다. 혼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기가 힘들다. 또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 저도 지금 이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몇 점 정도 나오세요? 저도 한 5점은 나오는 것 5점 같은데. 나와요? 예. 저는 3점밖에 아직 안 나왔네요. 이거 뭐 집에 일단 네. 뭐 안 치우고 예. 그리고 뭐 한 번씩 제가 집에 뭘 찾으러 갔다 뭘 내가 왜 들어왔지 할 때가 있거든요. 옷도 잘 안 갈아입잖아요. 방송에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실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주 그러면 2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5점 이상일 수도. 5점을 합시다. 예, 예, 거기까지. 50%. 네. 예. 네. 네. 어떤가요? 결과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여기서 6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치매를 좀 의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망증하고 치매 감별하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또 이 설문 중에서 11번에서 15번 문항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문항이에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병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가 있어야 치매라고 진단을 내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6점 이상인데 이 11번에서 15번 항목에 점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치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